네, 안녕하십니까. 오조이의 강석주입니다. 오늘은 키케로라는 사람의 이 철학자의 공화주의 사상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깊게 들어가지 않고요. 개설적인 내용, 개론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라는 사람은 기원전 사람이고요. 고대 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이자 또 그 외 문학자 이기도 했습니다. 국가론, 법률론 등을 저술했고 그의 사상이 훗날의 현대 공화주의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의 사상을 그리고 그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공화주의 국가론, 혼합적 국가론에 대해서 지금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국가는 인민의 것이고 이익 공동체인 동시에 법적인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를 구성하는 인민은 단순한 군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과 덕성을 갖추고 국가 정책에 대해서 협력하고자 모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인민은 서로가 서로 독립되어 살아가는 그저 독립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을 바탕으로 화합을 추구하는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성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나옵니다. 국가는 인민이 각자 자신의 것을 소유하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고 개인적 이익의 핵심이 되는 사유재산에 대해 절대 간섭 또는 침해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민이 향유하는 이익과 그것을 위한 상호간 동의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가지지 않고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인민의 실질적 권리의 증진과 이익의 창출을 위하여 법을 통해 정의를 추구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공적인 성격을 띠는 집단입니다. 이 국가의 설립 이유는 우리가 얘기하는 근대 계약론자들, 사회 계약론자들의 그것과 달리 인간의 공동체 안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나아가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에 있다고 합니다. 아까 여기서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을 바탕으로 화합을 추구하는 존재가 인민이라고 했지요. 여기서 나오는 그 본성이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의 본성에 있다고 키케로는 주장한 것입니다. 즉, 국가의 안위, 그리고 공공질서, 사회질서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원초적인 덕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키케로는 주장했던 것이죠. 이 덕목을 가진 인민들의 참여 그리고 인민들의 동의가 국정 운영 과정,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국가가 원칙적으로 인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른 합의에 그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인민의 참여와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주장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지요. 그가 생각한 통치 구조론, 그가 생각한 가장 좋은 국가 운영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정치 체제를 통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왕정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 외에도 순수한 왕정, 귀족정, 민주정이 이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모두 다 좋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역사 속에서 모두 한계 그리고 문제점을 다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키케로는 순수한 정치체제가 아니라 이들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혼합정이 가장 이상적인 통치체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 순수정의 특성과 장점과 또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왕정은 국가 비상사태, 국난 극복에 유리합니다. 한 사람을 중심으로 결집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너그러운 통치자, 아무리 유하고 관대한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결과적으로 인민들은 그만큼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 통치자가 변질되어서 전제군주가 되어서 국정을 휘두른다면 인민들은 엄청난 자유에 대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족정은 능력을 갖춘 소수자들의 통치로 인하여서 통치 가운데 신중한 정책 결정이 가능하고 실수를 할 가능성도 줄어들고 안정적이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능력을 갖춘 소수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는 전제군주정과 다를 바 없이 노예와 같은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수의 담합에 의한 과도정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핍박받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정은 인민들의 자유를 향한 욕구 충족과 전체 인민의 화합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 개의 순수정 중에서 가장 위험한 정치 체제예요. 이 민주정 체제가 극단적인 경우로 갈 때 개인의 재산, 인격과 같은 사람마다 다르게 되는 차등적 가치가 현실에서 무시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획일적 평등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은 각 인민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자유의 박탈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바로 중의정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수정이 올바르게 실현되지를 못하면 국가의 내적인 결합력과 긴장이 결여되기 때문에 국가의 균형과 조화가 깨지고 국가의 정치와 또 통치, 운영은 혼란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왕정, 귀족정, 민주정과 같은 순수한 단순 정치를 넘어서 미래적 평등관념에 입각한 혼합정이 가장 바람직한 정치체계라고 키케로는 주장하였습니다. 이 혼합정은 왕과 귀족, 평민들이 각자 형평성을 누리면서도 각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에서 동등함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동등함의 향유함을 통해서 국가 체제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또한 이 국가 운영의 강고함을 지니는 특성을 혼합정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과 귀족, 인민이 서로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공화정에 가장 적합한 정치 체계인 것입니다. 또 이 국가는 자연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 전제 중의 하나입니다. 국가 운영의 전제 중의 하나, 자연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이 자연법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자께서 자세하게 다뤄주실 예정이고요. 자연법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자의 발표 때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직자들은 공평하게, 세워진 공직자들은 자연법에 따라서 공평하게 통치를 하여야 하고, 실정법을 실행할 때도 이 자연법의 명령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인민들은 공직자들이 명령한 것이 자연법에 의거하여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불복종하는 경우 공직자들은 인민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재받은 인민은 민회에 이 제재가 부당함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를 운영하는 공무원과 같은,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를 운영하는 집정관, 원로, 후민관, 민회와 같은 기관들은 서로가 견제하고 균형을 맞춤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혼합정의 정당화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혼합정의 근거. 이 국가는 단순한 사익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업과 같은 그냥 단순히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사회적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 화합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까 본성이
그런 화합을 추구하는 본성이 인간에게 있다고 말했었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아까 보았던 왕정민주정과 같은 순수정을 채택할 경우 국가 운영의 조화와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왕과 귀족과 인민의 법적 지위를 동등히 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혼합정이 운영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혼합정을 통하여서 국가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혼합정의 정당한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이 혼합정의 운영 원리는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혼합정은 자연법 아래에서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 집정관은 원로원에서 선발하고 아까 국가운영기관이 집정관, 호민관, 원로원, 민회가 있다고 했죠. 이것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집정관은 원로원에 의해 선발되고 원로원은 정직 정무관 출신 중 흠없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선발되고 호민관은 민회에서 선출된다. 네, 5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관들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그 원리들이 5번까지 서술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 집정관, 원로원, 호민관, 민회의 혼합정은 자연법의 통치 아래에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정의와 조화를 실현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혼합정과 그 안에 있는 공화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PPT를 좀 읽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하거나 또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영상을 찍을 기회가 있으면 찍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혼합정의 근거나 또 혼합정의 그 네 기관들, 민회, 호민관, 원로원, 집정관 이러한 자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모습들, 우리는 현대 공화주의에 따른 국가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자연법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상들 역시 이러한 사상들에서 현대 공화주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키케로의 사상이 현대 공화주의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는 이제 다음 발표자께서 이 키케로 사상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 조금 더 정제되고 심화된 내용, 그리고 좀 흥미로운 내용들을 많이 다루실 예정입니다. 다음 발표자분의 강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